이게 이제 초등학교에 제공된 급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의 자제분, 여러분들의 뭐 지인, 아이가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딱 이제 받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난리난 초등학교 급식 상태라는 내용인데 요 근래 일본에서 이것 때문에 뉴스에서 뭐 매일매일 있잖아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난립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부실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에 이제 어느 한 유저가 그 SNS 상에 하나의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이게 일본의 급식 상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각종 뉴스, 미디어부터도 전파돼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나오고 저게 맞냐 싶어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의 부실급식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닌데 이번에 좀 화제가 된 게 좀 그중에서 좀 도를 넘은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실급식을 제공한 학교 측이라든지 그냥 운영 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무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저희 방송 보신 분들도 뭐 학창시절에 급식 아마 드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아니면 뭐 지금 자제분이 급식 드신다든지 예. 예, 그런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일본의 급식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닭튀김 한 개의 급식 SNS상에 업로드됐다. 아 정말 외로워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의 자제분, 여러분들의 뭐 지인, 아이가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딱 이제 받아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건 좀 아니지. 이런 식으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일본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 급식 별로다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화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일어나.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반응도 정말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와중에 이게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그릇이 커서 그래. 초등학교 부실급식 논란에 1교육이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이 딱 뜨자마자 후쿠오카는 초등학교인데 후쿠오카 초등학교 이제 시에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한마디 했어요. 아 이게 그릇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 일반적인 닭튀김 2개 정도 분량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뭐다? 그릇이 큰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릇이 큰 거면 막 우유보다는 커야지 부피. 누가 보더라 그게 아닌데. 아닌데. 이제 좀 이제 궁색한 변명을 했던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모로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뭡니까? 비방의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이게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닭튀김 하나의 학교 급식. 잇따른 비판으로 개선에 들어간다. 드디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커 이러다가 이제 워낙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게 말이냐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어 우리가 그러면은 좀 이제 바꿔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댓글도 여러분 이제 5,300개가 달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추미코 나이 때 사람들도 급식을 했는데 추미코가 보기에도 추미코 때보다 이게 훨씬 안 좋거든요.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너무 도를 넘은 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모로 이제 말이 나왔던 거죠. 이게 충격적인 게 후쿠오카 중에서도 후쿠오카시의 급식이었어요. 그렇죠. 후쿠오카시는 큰 편입니다. 그 동네적으로는. 일본 5대 도시니까요. 예. 그래서 후쿠오카시가 이 정도예요라고. 그거도 사람들 놀란 거예요. 후쿠오카가 이제 가난한 동네가 아닌데,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정도니까, 뭐, 다른 데서 이제 어느 정도겠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 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급식이 부실할까? 이거 혹시 일본 무상급식 하나요? 라고 느끼신 분 안 계십니까? 이게 일본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후쿠오카는 무상급식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후쿠오카는 급식비를 이제 내는 거예요. 4,200엔을 받아가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한테 돈 42,000원 가량을 걷어가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까 요 급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게 부모한테 받은 이 돈만으로
만들어내니까 예를 들어 한 식당당 243엔, 한 끼당 우리나라 한 2,400원짜리 밥이니까 저 퀄리티야.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후쿠오카 자체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요. 그 보조금이 얼마냐면은 후쿠오카시의 부담 부분은 46.32엔. 그러니까 원래 이 한 끼 가격이 우리나라 한 2,8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2,400원은 보호자 부담이고 나머지 400원 정도를 후쿠오카가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안 하면 못하다. 이게 한번 뉴스에 나왔을 때 급식 한 끼당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게 진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상을 늘리던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거 줘야 되죠. 라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점점 적어지고 있고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단순하게 돈을 적게 받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금액에 2,800원짜리 한 개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은 돈을 더 넣어야지. 다른 데 쓸 돈을. 일본 정부 이상한 데 쓴 돈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런 데 넣어가지고 애들은 좀 밥 좀 먹여야지. 이게 뭐냐부터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시끌벅적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후쿠오카가 사실은 급식비를 이제 무상화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돈 내고 먹는 급식이 저 모양 저 꼬라지인데 무상화를 시켜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본에서도 급식비 무상화가 상당히 좋은 공약이에요. 지자체마다. 왜냐면 일본은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아이고 그런 것도 부담이 되니까 학교에서 일단 애 밥 먹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성은 많은데 그것도 내용을 어느 정도 봐야지. 근데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돈 내고 이건데 이게 내년부터 무상화래. 그러면은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 여기서 더 떨어질까?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왜? 받는 돈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무분별한 뭔가 무상화라든지 그런 것보다 좀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아이들의 이런 양이라든지 그걸 좀 지키면서 하는 게 맞는데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급식을 평가하냐면은 형무소가 더 호화롭다. 차라리 깜빵 가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드립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일본에 아바시리 형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홋카이도 그 동쪽 끝에 있거든요. 그 아바시리 형무소에 여기 이제 관광자원이래 가지고 과거에 죄인들이 먹었던 음식을 재현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먹을 수 있게 파는 관광 상품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일본의 죄수들이 먹던 밥상입니다. 이 종류가 두 종류가 돼. 이거랑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본에서도 이렇게 드립으로 내는 거예요. 죄수를 저렇게 먹이는데, 자라나는 아이한텐 이걸 먹이냐.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만 있는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거를 커버치는 댓글도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커버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왔었네요. 나와요. TV에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제 오사카 시장을 했었더니 하시모토 토오루라는 전 정치가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걸 딱 보면서 그거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일지 몰라도 어린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난리지? 오히려 애들한테 너무 많이 칼로리를 줘가지고 이거 있잖아 뚱뚱해지는 것보다 훨씬 이게 낫지 않나?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전 오사카 시장.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칼로리적으로는 600칼로리를 넘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후쿠오카시 학교 급식 공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어떤 급식을 냈습니다를 공개를 해요. 다 영양소 같은 거를. 이게 문제의 급식이 2015년 4월 18일에 제공된 이 급식인데 나오죠. 620kcal. 그러니까 한 끼당 620kcal면은 뭐 칼로리 다 채워졌네. 그런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칼로리만 따질 것 같으면 식사를 왜 합니까? 그죠? 이것만 딱 다 먹으면은 이 칼로리가 채워지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일본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각종 이제 전문가, 영양사들도 등장을 해가지고 뭡니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칼로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여러분 일본 여행 오신 분들 일본은
뭔가 보여지는 거 중시하는 음식이 많잖아요. 가이새끼 그런 것도. 뭔가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막 그런 음식 많이 있잖아요. 별로 맛이 없는데. 지들은 어른들은 그런 거 먹으면서 애들한테는 야 니들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칼로리만 먹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나? 뉴스를 보면서도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도 있냐면은 당사자인 아이들은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거를 또 커버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어른들이 난리를 치는 거지. 지금까지 그 후쿠오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단 한 명도 불평불만 없이 먹었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불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은 뭐냐면은 이런 걸 평소에 주다가 예를 들어 이걸로 바꿔버리면 불만이 생기는데 맨날 첫날 이런 거 먹는데 불만이 어딨어. 왜?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렇죠. 이게 급식이구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뭐 식문화의 차이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본은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기르려고 학교에서 있잖아요. 다 먹어. 이런 식으로 급식을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덩치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취향도 있으니까 좀 남길 수도 있잖아. 그럼 영양 실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좀 여유 있게 있잖아요. 주면서 선택지를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일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틀이 있잖아요. 너는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교육 자료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도 갑론을박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칼로리는 충분하니까 뭐가 문제야. 라는 사람과 아니다. 니 같으면 니 애한테 이런 거 먹이냐. 부터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당장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급식 관련해서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또 약간 난리가 있어요. 이건 일본 도쿠시마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급식 안에 뭔가 이상한 2.6cm의 금속이 들어가 있다. 부터 이래가지고 여기뿐만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이제 6월 13일 뉴스. 오사카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급식에 금속 파편이랑 벌레가 들어가 있다. 이게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오사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조리업자랑 계약 해제 이래가지고 좀 이제 새롭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확대하면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은 똑같은데 뭐냐면은 한정된 예산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에서 여러분 발주를 주잖아요. 2,800원으로 밥을 만들어야 돼. 이게 가능한 업자들 입찰해. 다 입찰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입찰을 합니다. 어쨌든 상대보다 더 낮게 있죠. 우리는 더 많은 칼로리로 양으로 입찰을 받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게 잘 돌아가냐 했을 때 안 돌아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먹는 거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아까 뭐 후쿠오카 이런 음식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일본 급식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투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잘 인식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그런 거는 좀 뭔가 덜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일본에서 진짜 부자들은 이런 급식 안 먹습니다. 왜? 사립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자제분들이라든지 있어 보이는 분들 자제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안 써요. 왜? 자기 아이들은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이런 걸 먹는 거는 그냥 무상교육, 시에서 아니면 공립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 가정들은 이런 걸 먹는 거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진짜 뭐 잘 나옵니다. 사립초등학교들. 기가 막히게 뷔페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애들 입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높은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이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옵니다. 예, 그나마 이게 예를 들어 도쿄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편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시로간의 초등학교. 부자 동네. 부촌에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여기는 오늘의 급식 이렇게 나와요. 뭔가 좀 여러분 보는 순간부터 멜론도 나오고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공립학교도 집안 총동네 학교랑 수도권에 좀 이제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랑도 급식의 레벨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공립이랑 사립이랑 레벨 차이가 나. 어릴 때 애들 먹는 거에서도 급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사는 동네마다 예산 다르니까 그렇죠. 그거 따로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참고로 여러분 이건 무상급식입니다. 도쿄는. 도쿄는 돈 안 받고 공짜인데 이게 나오는 거고 후쿠오카는 돈을 내는데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서비스 퀄리티가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상이라든지 행정 서비스가 제일 좋은 동네가 여러분 도쿄입니다. 도쿄는 쓰레기 봉투도 안 사도 돼요. 도쿄는 이런 것도 공짜고 어지간한 거 다 지자체에서 돈 다 내줍니다. 왜? 세수가 엄청나게 확보가 잘 되니까 부자거든 도쿄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되고 이런 급식비도 내야 되고 돈 나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돈으로 생활할 거면 기승전 도쿄에서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좀 지자체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막는 게 뭐예요? 도쿄의 살인적인 월세, 살인적인 집값. 맞습니다. 이걸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로 하면 집에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 애를 아이 기르는 입장이야. 그러면은 도쿄에서 안 살면은 손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급식 하나로도 지자체 간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뭔가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 이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치더라도 그래도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지라고 느끼는데 저도 개선을 해야 느끼지만은 그런 필요성을 일본은 많이 못 느끼는 거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속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급식 자체가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부실 급식이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여기서는 박간의 오상에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기사 보시죠. 연합뉴스 2014년 5월달 기사네요. 초등학생 평균 키 10년 전보다 남자 4.3cm, 여자 2.8cm 커졌다. 우리나라 아이들 잘 먹죠. 예,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놀랍니다. 잘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요. 제가 이제 84년생인데 제 키가 176이거든요. 저는 나름 제 나이대 치고는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76이니까. 근데 한국 가서 느끼면 요즘 젊은 친구들 키가 너무 커요. 다 장신이야. 그죠? 그리고 한국 가면 놀라운 게 저도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키가 170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진짜 잘 안 계세요. 그렇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점점 학생들의 신체 성장이 빨라지고 커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등학교 평균 신장이 과거부터 해서 그렇게까지 안 늘어나요. 나오죠. 일본인의 평균 신장이라 가지고 과거 30년간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게 일본의 과거부터의 뭐 에어리 때부터 있잖아요. 통계 자료거든요. 이거 몇 개 보면 나오지만은 재밌는데 2015년에 초등학교 그거 있잖아. 6학년 145cm예요. 남자 평균 키가. 그런데 뒤에 보세요. 2001년에 145.3이에요. 우리나라는 아까 이런 거 보면은 10년 전보다 꾸준히 커지잖아. 일본은 오히려 과거가 더 컸어요. 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러면 이거구나. 왜냐면 아이들이 클 때 먹는 거를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보다 안 좋아요. 추미코 때보다 학생 때보다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거 가지고 뭔가 좀 어른들이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일본 학생들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신장이 과거에 비해서 전혀 커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남자 고등학생 신장 평균이 170이 안 됩니다.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5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대한민국 이거 뭐예요? 여자가 162예요. 남자가 173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점점 커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신장이 뭐 일본 사람 원래 작아서 어상 그런 거요라도 있는데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일본 사람들 여러분 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거든요. 왜냐면은 일본 아마존에 가정 건강 음식에 제일 많이 팔린 책 1등 아이의 신장이 늘어나는 식사의 규칙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부모가 신경 써도 일본도 애 키 큰 게 그래도 좀 인기도 생기고 있잖아 여러 가지로 좀 좋잖아요. 이 책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 있는 게 DNA보다는 식사가 중요해. 그렇죠. 부모의 유전도 중요하지만 식사로 고칠 수가 있다면 후천적인 걸로 잘 먹어야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면서 왜 이건 안 고칠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와서 못 느낍니까? 일본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날씬하잖아요. 일본에 있는 학생들 일본 여행 가서 많이 보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애들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 메고 다니면서 쪼맨 애들이 다 날씬하잖아요. 그 날씬함이 본인이 날씬해지고 싶어서 만들어진 날씬함이 아니라 의도된 날씬함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걸 강요시킨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일본에 와서 뚱뚱한 사람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서는. 어린아이든지 다 사람들이 기본으로 말라 있다는 거. 특히 차이 나는 게 남자분들 크기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있잖아요. 뭔가 이런 고마저씨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말린 그렇죠.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게 어릴 때부터 학교 급식으로 식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으로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커가면서 그렇게 음식에 신경을 안 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번 따로 뺀다 하더라도 일반인 사람 기준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먹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까 나오잖아요. 이런 먹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해? 기승전 뭐? 이거 외형보다 영양이니까 칼로리만 챙기면 되잖아. 요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저런 식으로 발육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도 말이 좀 나온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왜 안 바뀐다고요? 있는 집 자식들, 돈 있는 집들은 이런 거 안 먹이니까. 왜? 사립 초등학교 혹은 도쿄에 있는 조금 부촌에 있는 초등학교 가면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집안 촌동네에 있는 공립학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그런 것까지 왜 신경 써?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찌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신분제 사회가 이미 확립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미 일본 사람들의 체격에도 나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오늘 내용을 떠나가지고 저런 걸 보면서도 저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양소가 채워지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어른들이 난리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문제를 문제시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놀랍죠.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커버 쳐요. 만드는 분들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왜 불만을 내나? 그렇죠. 저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양소 계산해서 영양사가 다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저게 왜 태클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적응 예상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일본이 후진국은 아니에요. 일본이 못 사는 나라는 아닌데 저런 걸 보면은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죠? 진짜 웬만한 후진국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왔을 때는 문제점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저건 이상한 거다라고 느끼는데 아까 지금 말했지만 저걸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은 저걸 문제라고 인식을 못해요. 저게 당연한 거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저게 좀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저게 이번 한 주 동안에 TV에서 엄청 나왔어요, 여러분. 낮 시간, 뭐 아침 시간, 각종 영양사, 일본의 뭐 정치가, 개그맨, 코멘테이터, 뭐 전문가 나가서 한 번씩 입 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비판을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지자체가 잘 생각을 했겠죠. 영양사 전문가가 짠 식단인데 아이들 잘못되게 그렇겠습니까? 칼로리도 다 영양소 챙겨져 있는데 약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아까 말했지만 왜 거기 나오는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자제분들은 저걸 안 먹거든요. 그분들의 자제분들은 사립초등학교 가가지고 오늘은 뭘 먹을까 뷔페식 이런 식으로 음식을 있잖아요. 예, 딱 챙겨 먹는 그런 분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아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뭔가 좀 나쁜 의미로 가스라이팅이죠, 서민들에게. 니들은 저런 거 먹어도 된다. 니들에게 오히려 저런 게 어울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약간 공포스럽다고 해야 되나? 진짜 있잖아. 은연중에 신분 사회 좀 보면서 약간 섬뜩함도 느끼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면 저랑 비슷하게 있잖아요. 저 자체가 문제라고 느끼겠지만 그게 아닌 일본어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좀 여러모로 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